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시간을 다 출첵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첵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4월에도 이번 4월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바코드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다양한 지역과 일정 시간들을 확인하시고 직접 바코드 강의 현장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하는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습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고 좋은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실습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그런 맞춤 상담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바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구분등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구분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등이 굽어 있는 자세를 구분등 자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앞쪽에 사진에서 보이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분들이 특히 많이 등이 굽어 있는 자세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등 중에서도 위쪽 등이 많이 굽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하부 등이 많이 굽어 있는 자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뿐만이 아니라 거북목 자세도 엄청 많이 심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무릎이나 골반의 위치나 자세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구분 등 자체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자세를 함께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등 아래쪽에서도 뭔가 틀어짐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등 위쪽, 특히 머리목에서의 틀어짐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구분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 명의 사람들의 실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제가 저 병원에 일을 할 때 찍어 놓았던 사진들인데요. 예, 실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엑스레이 측면 사진이 무엇인지는 뭐 알지 못하더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알지 못하더라도 등 쪽의 척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휘어짐이 심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뿐만 아니라 척추 전반의 어떤 그런 자세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이 많이 굽어 있는 자세인 경우에는 허리나 골반 또는 그 위쪽으로 머리목 쪽에서의 뭔가 이런 틀어짐을 같이 동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셔도 어, 당연히 등뼈 위에 목뼈가 있고 등뼈 아래에 허리뼈가 있고요. 허리뼈 아래에 골반이 있고요. 목뼈 위에 머리목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이기 때문에 한 부위에, 특히 중간 부위에 틀어지면 위쪽 또는 아래쪽에 틀어지면 항상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등 자세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척추가 굽어지고 등뼈가 굽어지는 이유는 앉아 있는 자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특히 앉아서 우리가 요즘은 더더욱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예전 같으면 뭐 나가서 논다든지 야외에서 하는 신체 활동들 같은 게 많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요즘은 앉아서 쉬거나 쉴 때도 유튜브 같은 것들을 시청하면서 쉬죠. 또는 뭐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뭐 논다든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요즘은 거의 또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뭐 다 해버리는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런 자세들보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자세가 훨씬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검색하기 위해서 자판을 누르는 그 자판도 매우 작고요. 화면도 컴퓨터 화면보다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이 굽어지고 더 많이 화면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더 많이 안 좋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하고 화면을 보기 위해서 숙여지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목뼈나 특히 등뼈에서 많은 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의 무게가, 제가 항상 바코디 나가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머리의 무게가 체중의 한 9분의 1, 거의 한 10% 가까이 된다는 거죠. 제 체중이 70kg라고 치면 머리의 무게가 7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7kg 정도 되는 무게가 이렇게 제 체형이 고든 상태에서 머리 무게가 척추에 걸리는 것과 제가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에서 이 7kg이 척추에 부하가 걸리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됨으로 해서, 구분등 자세를 취하게 됨으로 해서 목이나 뭐 두통이라든지 등이라든지 허리에 부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분등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 쪽에서 특히 다양한 변형들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많이 동반되는 게 지금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의 사진을 보시면 훨씬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 어깨가 훨씬 더 앞쪽으로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를 동반하게 되고, 게다가 이런 거북목 자세를 항상 동반하게 돼요. 라운드 숄더 자세와 거북목 자세는 구분등 자세와 거의 항상 동반되는, 거의 3종 세트처럼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체형 변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거북목 자세가 있게 되면 눈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보기에도 거북목 자세가 티가 많이 나겠지만, 그거 외에도 거북목 자세가 있게 되면 목이 굉장히 많이 뻣뻣해질 수 있어요, 목이. 그래서 목이 굉장히 많이 뻣뻣해지게 되었을 때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렸을 때, 좌우로 돌렸을 때 반대쪽 얼굴이 보이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 치면 반대쪽 얼굴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이 굉장히 뻣뻣하신 분들은 목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 얼굴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누군가가 굉장히 거북목 자세가 심한 상태라고 하면 정면에 두고 고개를 한번 좌우로 돌려보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대쪽 얼굴이 보인다, 이렇게 덜 돌아간다라고 하면 목 주변 근육들이 굉장히 뻣뻣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 자세를, 거북목 자세, 그다음 거북목 자세, 그다음 구분등 자세, 라운드 숄더를 빨리 교정해주고 목 주변을 잘 풀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매우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분등에 대한 검사법은 나중에 뒤에 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말이 나온 김에 거북목에 대한 검사법, 방금 고개 돌리는 검사법이라든지 라운드 숄더가 있을 때의 검사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라운드 숄더가 있게 되면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여성분처럼 바로 세운 자세에서 딱 봤을 때 손등면이 정면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엄지와 검지면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지만, 라운드 숄더가 있다라고 하면 손등면이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숄더가 있는 사람에게 라운드 숄더가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벌려봤을 때 본인의 시야에 자기의 팔꿈치가 보이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벌렸는데 이렇게 딱 되어 있다. 저는 지금 제 팔꿈치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인다라는 말은 내가 어깨가 앞쪽으로 말린 상태, 라운드 숄더 상태에서 많이 굳어 있구나라고 셀프로 진단을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 등 라운드 숄더 거북목 자세를 빨리 수정해주고 교정해준 상태에서 앞쪽을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동반한다라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런 거북목 자세, 구분등 자세를 좀 심하게 취하게 되면 당연히 후두하근이 뭉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두통들도 많이 겪을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후두하근뿐만이 아니라 승모 근육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등이 굽으면서 거북목 자세가 유발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승모근이 굉장히 과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북목 자세가 굉장히 거북목 자세가 심한 분들이 나는 거북목 자세가 심하기 때문에 거북목만 교정해야지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만 아무리 거북목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등이 굽어 있으면 목한테는 오히려 부담만 증가할 뿐이고 교정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 등이 심한 거북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을 펴는 게 먼저예요. 네. 등을 펴면 어느 정도 거북목 증상들은 완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모근이 과발달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북목 자세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북목 자세는 대부분 구분등 자세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고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교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 왼쪽에 보이시는 자세보다 당연히 이제는 이제 저희 출제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슬리밍도 있는 바른 자세를 입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당연히 왼쪽에 있는 자세보다 오른쪽에 있는 자세가 우리의 척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특히 허리 쪽이라든지 구분 등 그다음 거북목, 라운드 숄더 이런 증상들, 체형 변형들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기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세, 이런 안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목 부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고요. 그다음 등, 그다음 허리 쪽 이렇게 신체 뒤쪽에 있는 부위의 부하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처럼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도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척추, 골반과 척추와 머리, 목의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부담 없이 굉장히 우리가 중립적인 자세, 크게 움직여지거나 틀어지지 않은 중립적인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 왼쪽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척추가 굉장히 많이 어긋나 있는 정상적인 위치에서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구분등 또는 라운드 숄더 자세로 있을 때 어깨 쪽 관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 오십견이라든지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어깨 관련, 어깨 움직임 또는 어깨 관절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어깨에 직접적인 주사나 약물 같은 치료법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내 자세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척추 방금 설명드린 게 골반과 척추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어깨 관절의 위치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과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잘못된 위치로 있는 거가 어깨 관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의 어깨 관절의 엑스레이를 한번 이미지화 시켜본다라고 하면 어깨 관절이 날개뼈와 위팔뼈가 저런 위치, 아주 중립적이고 좋은 위치에서 팔이 사용되어져야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휴대폰 하고 있는 분 있죠? 저런 분처럼 내가 어깨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깨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두고 본다라고 하면 왼쪽에 보이시는 저 사진에서의 우리 어깨 관절의 위치, 그다음 오른쪽에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기대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구분등과 라운드 숄더가 있는 상태에서의 날개뼈와 윗발뼈의 위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위치의 변화들이 어깨 관절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유발하는 대부분의 아주 큰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지금도 좀 안 좋다.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180도, 180도까지 원활하게 아주 통증 없이 프리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어깨의 위치가 어떤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깨 관절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진 않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기 체중으로 어깨 관절을 완전 짓누르고 주무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깨 관절에 좋은 영향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바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확대해서 어깨 관절의 위치를 보자라고 하면 이런 상태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 문장 옆에 거기다가 끼워 넣으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의 위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지지하는 위치가 있게 되면 지지하는 습관, 팔꿈치를 바닥으로 또는 소파, 팔걸이, 운전석 같은 곳에 이렇게 어깨를 나쁜 위치에서 지지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팔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위쪽에 있는 뼈와 부딪히게 되죠. 이게 충돌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팔꿈치를 바닥에 지지하는 이런 습관을 반드시 없애셔야 되겠죠. 그래서 팔꿈치가 또 바닥에 지지해지고 싶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바로 앉은 상태라고 하면 팔꿈치를 지지하고 싶지 않죠. 근데 내가 등이 굽으면, 등이 앞쪽으로 굽게 되면 팔꿈치를 당연히 지지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지지하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을 펴고 허리를 펴고 척추를 꼿꼿이 바로 세운 상태에서 바로 잘 앉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엄지와 검지면이 정면을 바라보셔야 되고 라운드 숄더가 되면 될수록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 정상적인 어깨와 라운드 숄더인 어깨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서 어깨가 굳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팔꿈치를 벌리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벽에 대고 이렇게 팔을 90도 이렇게 만든 상태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자세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팔꿈치와 손등면이 벽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붙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깨는 아직 굳어 있지 않다, 아직 부드러운 상태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손등이 닿기가 힘들다, 또는 팔꿈치도 닿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깨가 라운드 숄더화 되어진 상태로 굉장히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빨리 자세 같은 것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구분등,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을 유발하는 이 구분등 자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골반 있죠, 골반. 골반뼈와 갈비뼈 사이의 거리가 두 손가락 이상, 거의 한 세 손가락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옆구리 손가락을 딱 갖다 대었을 때, 한 세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 최소 두 손가락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은 이 두 손가락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한 손가락밖에 못 들어간다든지 또는 손가락이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골반뼈와 갈비뼈가 거의 만나져 있는 그런 위치, 흉곽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앞쪽으로 굽어져서 옆구리 사이 공간이 아예 없어진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검사는 누군가 만져줘야 되죠. 스스로 만져서 검사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벽에 대고 서보시면 돼요. 뒤꿈치는 살짝 띄우시고 엉덩이 등 뒤통수를 벽에 대고 섰을 때 구분등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뭐 뒤통수가 닿지 않겠죠. 엉덩이 등이 닿았을 때 뒤통수가 원활하게 닿지가 않을 거예요. 또는 뒤통수를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턱을 들어서 고개를 젖혀서 뒤통수를 닿게 하는 그런 반칙을 해야만 뒤통수가 닿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벽이나 옆구리 사이 공간을 확인하셔서 셀프로 내가 내 등이 굽어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내 옆모습을 찍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아까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등이 좀 굽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분들, 등이 많이 굽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입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가슴 보정 및 흉추 교정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어깨 또는 상체를 교정해주는 이런 특허를 가진 제품군을 입으면 되겠죠. 그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이 BB484라든지 숄더 마스터, SM880 같은 것들을 입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B 같은 경우에는 흉추라든지 흉곽이라든지 가슴 쪽에 대한 교정의 효과가 뛰어나고, SM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깨에 대한 교정력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분등이 위쪽으로는 거북목, 그다음 어깨 쪽으로는 라운드 숄더를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래쪽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일자 허리라든지 굽어 있는 무릎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교정을 해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교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자 허리가 굉장히 심한 구분등을 가지신 분들은 일자 허리를 교정하지 않고는 구분등이 교정이 안 돼요. 또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구분등을 동반한 거북목인 경우에는 구분등을 교정하지 않으면 거북목이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척추는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건물을 세워 나간다라고 해도 아래층에서부터 제대로 쌓여 있어야 그 위층들이 제대로 잘 쌓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점점점 잘 쌓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만, 그 일부분만,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형 검사상에 진짜 아래쪽은 완벽하지만 구분등만 가지고 있다, 거북목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진짜 SM880이라든지 BB484만 입어도 효과가 있겠죠. 근데 체형 검사상 엑스바디 근처에 있는 슬리밍고 스테이션이나 지점에 방문했을 때 엑스바디를 찍었더니 일자허리 또는 엄청 과전만 자세 등과 동반되어진 구분등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 아래쪽 일자허리나 과전만 같은 것들을 반드시 교정해야만 이 구분등이 교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교정에 효과가 있는, 그리고 척추 교정에 효과가 있는 이 특히 중체 쪽, 여성분들은 뭐 C111이라든지 또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HT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너무 허리에 라인이 없으신 분들은 P88 같은 경우를 입어주는, 특히 중체 쪽을 신경을 써주셔야 위쪽에 있는 부분 등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교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체와 상체 쪽에서의 틀어짐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중체와 상체 쪽을 같이 복합적으로 조합을 잘해서 입어주시는 게 좋고, 진짜 중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상체에만 이상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비비나 SM 같은 것들을 또 잘 챙겨 입어주셔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등에 대해서 구분등이 교정이 되면 과연 어떨까? 내가 스스로 지금 구분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분등이 교정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실제 우리가 구분등이 교정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왼쪽에 있으신 왼쪽 사진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시면 어,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분도 구분등이 제일 고민이셨지만 구분등만 교정을 한 게 아니라 아래쪽도 함께 교정이 들어갔어요. 하체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하체가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하체가 잘 세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 복부 쪽을 또 잘 확인해 보시면 코어 쪽, 특히 아랫배 쪽이 앞쪽으로 밀려나가 있는 전방으로 이렇게 편이되어져 있는 이런 자세, 그다음 코어 쪽이 좀 늘어져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셨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코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골반의 위치와 허리 위치가 잘 교정되면서 훨씬 더 외적으로도 보기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덩달아 여기에 덩달아 당연히 구분등도 훨씬 더 많이 펴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북목 자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 승모 라인도 조금 긴장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라운드 숄더도 조금 더 덜 말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가슴 쪽에서도 보면 흉곽이 붕괴되어 있다. 흉곽이 앞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던 흉곽이 잘 세워짐으로 해서 가슴의 이런 쉐입 모양도 많이 변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슬리밍고의 사업자분이시기도 한데 정말 너무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시는 사진이기도 하죠.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구분등이 굉장히 심하시고 거북목 자세가 굉장히 심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교정됨으로 해서 굉장히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신체의 그런 모양이라든지 또는 다이어트 쪽이라든지 또는 코어 쪽들도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효과를 누리신 그런 드라마틱한 후기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아까 뭐 특히 일자 허리와 구분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비단 일자 허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학생처럼 과전만 자세, 허리가 굉장히 꺾여 있고 배를 내밀고 있는 이런 과전만 자세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연계되어 있는 구분 등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구분 등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와 골반의 과전만 자세를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분등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우리 슬리밍고 스테이션이나 점자 직영점들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이런 체형 검사를 꼭 한번 실시해 보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친구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구분등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거북목 자세도 엄청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 흉곽의 모양도 많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코어 쪽, 복부 쪽, 하복부 쪽이 완전 힘없이 내밀어져 있던 이 하복부 쪽에 텐션이 적절히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체 전반의 자세가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미지적으로도 특히 구분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미지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부위예요. 굉장히 자세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위인 것 같습니다. 구분등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누가 봐도 뒤에서 봐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보아도 왼쪽 비포 사진을 보시면 등이 굉장히 많이 굽어 있는 듯한 사실을 그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등이 잘 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뒤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는 바른 자세를
장시간, 며칠 입으신 게 아니에요. 한 30분 입고 벗으신 거예요. 네. 원데이 오셔서 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정도 입으셨다 체험만 해보시고 바로 벗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구분 등에 대한 효과가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확연하게 구분 등 라운드 숄더에 대한 또는 거북목에 대한 효과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진이죠. 근데 이게 1시간이 아니라 하루 또는 3일, 3주, 3개월이 지나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요? 이분 또한 굉장히 많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구분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또는 비단 구분등이 아니라 다른 체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지점들, 매장들을 방문하셔서 체형 검사와 상담만이라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라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본인이 몸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꼭 한번 엑스바디 검사와 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 이미 내가 구분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입는 바른 자세를 입으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그거 외에도 또는 입는 바른 자세를 지금 입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등받이 있는 의자를 웨지처럼 활용하셔도 되고 등받이 없이 그냥 맨 자리에서 또는 서서 앉아서 바로 실시해 주셔도 됩니다.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목을 딱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감싼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장을 향한다라는 느낌으로 팔꿈치가 천장을 향한다라는 느낌으로 등을 펴주시는 거예요. 팔꿈치가 천장을 향한 느낌으로요. 근데 이때 반드시 실시할 게 저희가 펴고 싶은 게 등이죠, 등. 등인데 막 허리를 이렇게 꺾는다든지 목을 젖혀서 동작을 실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과 허리는 꺾지 마시고 가급적 등만 꺾어서 등만 펴서 동작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 중에 여러 번, 짧게 여러 번 실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 스트레칭, 다음으로 또 한번 해야 될 스트레칭은 가슴 근육 스트레칭인데 구분등 자세는 라운드 숄더를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죠.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벽을 사이에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 주면서 어깨 앞쪽 또는 가슴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끝까지 스트레칭 동작까지 실시를 하시고 거기서 10초 내지 20초 정도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서 머물러 주시면 그때 스트레칭하는 도움이 되실 거고 특히 가슴 근육 스트레칭 하실 때는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 있는 자세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증이 존재하지 않은 범위까지만 실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통증을 참아가면서 스트레칭을 실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 충남의 손연 선생님 그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깨 앞쪽 근육을 잘 스트레칭 해주시되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앞쪽에 간단한 체조처럼 하실 수 있는 운동, 불구 운동이라는 운동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운동은 어깨를 펴기 위한 운동이 뿐만이 아니라 등이나 거북목을 네, 조절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 한번 보실게요.
네, 앞서 보셨던 이 불구 운동이라는 운동 또한 어깨를 펴고 등을 펴기 위한 운동입니다. 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이용해서 어깨를 펴기 위한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운동 또한 어깨를 펴고 등을 펴 주셔야지 허리를 꺾어서 자세를 실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팔을 돌리는 동작을 이용해서 등과 어깨만을 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YWLT라는 운동도 있는데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Y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처음에. 그래서 Y자를 아주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만드시기보다는 살짝 가능한 범위로 뒤로 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뒤로 보내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심호흡을 천천히 실시해 주시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쉬는 호흡마다 조금 더 뒤로 보내보려는 시도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W 자세 같은 W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W 자세를 만들고 최대한 어깨를 좀 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등과 어깨를 펴놓은 상태, W 자세에서 펴놓은 상태에서 심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내쉬는 호흡마다 조금 더 스트레칭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L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L자를 만들어서 천천히 심호흡을 실시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자를 만들고 손을 이렇게 뒤로 좀 보내주시는 거예요. 활짝 어깨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깨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펴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심호흡을 실시해 줍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앞쪽에서 실시했던 흉추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그다음 YWLT라는 이 간단한 호흡과 함께하는 운동들 정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등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라운드 숄더 또는 거북목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방금 했던 이 운동들을 조금 응용해서 W 동작과 Y 동작을 벽에 붙어서 이렇게 Y자와 W를 반복해 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 운동 또한 반드시 호흡과 함께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외에 이건 의자를 활용한 운동인데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너무 운동이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들만 해주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특히 다른 운동들보다 이 운동이라, 예, YWLT 운동, 이 운동 하나 정도만 하시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이렇게 실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나 스트레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세. 예, 특히 앉아 있을 때 등이나 허리가 많이 굽기 때문에 앉아 있는 자세를 잘 취해주는 게, 굽은 등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앉아 있는 자세 특히나 신경을 좀 잘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등이나 이런 것들이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을 좀 잘 실시해 주시면서 좀 몸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네, 그다음 바로 2부로 넘어갈 건데요. 2부 또한 오늘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 2부에서는 아까 우리가 오전마다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엄태호 대표님께서 이런 다양한 좋은 내용들을 보내주시죠.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한 그런 생각 같은 것들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만 가져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항상 하는 스쿼트. 오늘도 한번 스쿼트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도 스쿼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총 개수는 12개를 실시할 거고, 스쿼트 하는 방식은, 요즘 좀 변경된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죠. 3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2개를 실시할 겁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내려가고, 3단계로 나누어서 올라가는 거를 1회씩으로 총 12번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세 한번 잡아주시고 천천히 실시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나 구구였는데 하나, 둘, 셋. 열. 두 개만 더 할게요. 두 개만 더. 하나, 둘, 응. 셋. 하나, 아직 모르겠어. 둘. 그냥 요 자, 마지막 하나. 하나, 둘, 그래서 저는 셋. 난 계속 알토만 생각했는데 하나, 이게 둘, 보니까 이게 아르기닌의 수치가 둘. 이게 낮아야 좀 아니요. 저도 낮아야 허벅지 좀 자극이 오네요. 맞아요. 1위가 적잖아요. 아니요. 이 수치는 그 등수에 다들 잘 실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랭킹에 오르는 건 경상 이경수님, 뭐 정확히 경상 이경수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완성도가 높고 사람이 이제 랭킹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수치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 이 점수가.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면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 점수 말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스쿼트 다들 잘 실시하셨죠? 예. 그리고 오늘 엄태호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글들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 식구는 챙기지 못하면서 밖에서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먼저 살림을 마련한 다음 시와 예를 배워 가슴에 쌓아라.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한번 보면 늘 가난하면서 인의를 말하기 좋아한다면 그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늘 가난하면서 어짐과 의로움을 말하기 좋아한다면 그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또는 내 근처 주변부터 먼저 잘 챙기고 뭐 큰 뜻을 펼쳐나가라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최악의 말버릇 세 가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실생활과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내용들인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평이나 비난을 자주 한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다. 신세한탄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횟수가 유난히 많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이 빠진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라는 거죠. 저도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간혹 다른 사람에게 저가 이런 사람이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과 멀어지는 최악의 말버릇. 두 번째는 내 말만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라는 거죠. 내가 말할 때는 열성적이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지루한, 거의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죠. 대화가 시작될 수도 없겠죠. 내가 말하는 걸 중간에 끊어버리고 계속 자기 할 말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도도 말을 그냥 들어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따분해하고 하품하고 지루해하면서 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또한 아무 쓸모없는 소용없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비꼰다. 이런 분들 주변에 몇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누구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 은근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돼야 하는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빈정댄다라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뭔가 칭찬하는 것 같은데도, 내 욕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뭔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내면의 심리는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하대하는 듯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피곤하고 기분이 나쁘다.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죠. 리스펙.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즐겁게 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수다라는 거고, 대화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자. 작은 변화에도 상대방은 몹시 기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이런 것들,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만 잘 머리에 심어두고 이야기할 때 좀 잘 지킨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기뻐하겠지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 역시 상대방의 고운 말로 인해서 나 역시도 매우 기뻐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급하게 좀 맡아서 처음부터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점, 좀 사과를 드리고, 네,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리고, 마무리도 당연히 대표님이 하시는 것보다 좀 알차지 못했죠. 좀 많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도 출첵 잘 마무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에 꼭 바코드 강의 잘 신청하셔서 좋은 내용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